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연입니다. 주말에 보는 노가리는 평상시 평일날 2시간, 3시간짜리 라이브에서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오늘 하이라이트 좀 셉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근데 뭐 벌써 눈치 까신 분들은 야 근데 왜 앞 광고가 써 있고 왜 유료 광고가 사정 없다는 말이 왜 있냐? 맞습니다. 예,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앞 광고가 살짝 들어간 영상이 앞에 들어가서 앞 광고가 아니고요. 뒷 광고는 이제 돈 받고 거짓말로 제품을 홍보한 거고 우리는 돈을 안 받아도 대놓고 광고하는 걸 앞 광고라고 하는데 벤티 샴푸는 저희랑 사업적 제휴가 돼 있죠. 카타민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보시는 오일 감소라든가 국토부 관련돼서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셉니다. 우리 편집을 하고 있는 박민선 PD가 과격한 단어를 많이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대표님 근데 전체적으로 다 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뭐 현대자동차나 국토부를 뭐 일부러 뭐 폄하시키고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화요일 날 라이브에서 요 라이브가 그거예요. 화요일 날은 일단 국토부에서 자동차 리콜 알림이 서비스 등등 해서 잘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제가 충분히 칭찬을 하고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잘 만들어진 차는 제가 분명히 칭찬을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세타2 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너무나 정도와 소비자의 어떤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에서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를 두고 말하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 건너뛰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짧은 영상 뭐 어제도 나간 포르쉐 공랭식에 붙였지만 우리 박민선 PD가 조금 더 보여드릴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면 그 전에 우리가 벤티 샴푸를 1+1 행사를 통해 갖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벤티 샴푸도 알리고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때 못 사신 분들이 벤티 샴푸를 1+1을 더 네네.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제 그때도 제 본부장님 저번 주에도 전화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또는 이걸 취급하는 여러 매장들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네네. 하셔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뭐 일주일 동안에 어떤 뭐 변동사항이 있었나. 네네.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할인이 쉽지 않은 샴푸예요, 사실은.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게 기존의 1+1은 저희가 이제 벤티 샴푸의 제품력에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노 사장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또 꼭 한번 좀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마케팅 광고 비용을 쓴다는 명분으로 좀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사장님 방송을 보신 그 병원 관계자분도 좀 있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병원 직원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몇 병을 좀 주문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본부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결정을 곤란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면 노 사장님 죄송한데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요. 보셨죠? 이런 전초 과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해달라, 안 된다, 어쩐다. 근데 본부장님이 안 된다, 정책상 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제가 뚫은 거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뚫어버릴 것이다. 벤티 샴푸 1+1인데 사람들 물어봐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벤티 샴푸가 뭐길래 벤티 샴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아니 천만 대머리를 노 사장이 모욕하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탈모 와요.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대머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할 이유는 우리는 없어요. 머머리는 되고 뭐 탈모인은 되고 대머리는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대머리는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또는 나이가 들고 뭔가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머리는 빠져요. 근데 이거를 약물 치료 또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대머리를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그거고 어느 정도 이 살짝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세월 앞에 머릿결이 얇아지고 스타일링이 안 나올 때 그때 제가 하는 게 요 벤티 샴푸인 거죠. 이 벤티 샴푸가 뭐냐면 사람들은 뭐 벤티 샴푸가 벌떡 샴푸니 뭐니 저걸로 하면 뭐 머릿결이 쓰니 뭐 저걸로 어디를 딱 지금 노 사장의 머릿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머릿결에 힘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쓰는 모든 샴푸들 특히나 대형 회사들이 파는 샴푸들은 값도 싸죠. 용량도 커요. 모든 샴푸는
덱스판테놀, 샬리실산, 징크 프리치오라는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요. 탈모 완화 샴푸,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없으면 탈모 완화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면 요게 들어갔다고 벤티 샴푸가 좋냐? 아니죠. 이거는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다 이 성분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탈모 완화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카페인 성분하고 이 카페인 성분은 또 왜 들어가냐면 두피에 영양분을 흡착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 이미 카페에서나 또는 저희 노보스몰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양을 보고도 검증이 되지만 벤티 샴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아니죠.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판매를 했고 많은 팬층이 있는 데다가 가장 좋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샴푸를 만들 때 이런 기능성 샴푸를 만들 때 품질 지수와 성분의 배합비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기업에서 만드는 저렴하면서 용량이 큰 것들은 품질 지수 또는 성분 배합비에서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정도는 놔야 되는 거죠. 한쪽을 잡는 건데 이런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은 가격이 비싸면서 인디비주얼 생산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품질 지수와 성분 배합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고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한 분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안 빠졌으나 머릿결이 얇아져서 스타일링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벤티 샴푸는 최고의 스타일링을 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힘이 생겨서요. 이 카페인 성분의 두피 흡착 이런 기능으로 인해서 머리에 힘이 생겨서 머리도 좀 덜 빠져요. 이런 좋은 샴푸를 수년간 단돈 5% 10% 할인도 안 하고 팔았던 좋은 제품을 노사장이 한 달 전에 1+1 행사를 하면서 50% 할인이나 다름없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이 너무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하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셔서 안 된다는 본사의 어떤 본부장님의 어떤 강한 의지를 제가 설득을 해서 목요일 밤부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50%.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사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를 다 뒤져도 이런 행사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샴푸고요.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정지를 누르고 구매하고 여기 밑에 보면은 최상단 댓글에 요 구매 이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앞 광고입니다. 네, 돈 버는 광고 맞고요. 이거 노사장하고 노보스 인더스트리하고 밀접하게 광고했고요. 돈도 받았고요. 판매 수익도 우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닌 척 뒷담화 호박씨 까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제품은 좋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다시 오셔서 중요한 오일 감소 스마트 스트림과 세타2 엔진을 맞아보시죠. 자, 스마트 스트림 엔진 지금 K7에 들어갔던 2.5 엔진 가솔린하고 그 다음에 신형 그랜저 뉴 그랜저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 그 외에 새로 나온 디젤 알루미늄 엔진 블럭으로 바뀐 그것도 스마트 엔진이라고 하고 현대에서 아무튼 최근에 나오는 엔진들이 다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죠. 2000년대 중반 2010년도 전후로 나왔던 세타2 엔진 GDI 엔진이죠. GDI 직분사가 들어간 세타2 엔진. 자, 직분사의 GDI 세타2 엔진의 개량형이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세타2 엔진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제가 전에도 자료를 살짝 인터넷에 누구나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세타2 엔진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엔진 블럭이 이렇게 굉장히 얇죠. 옛날 세타2 엔진의 화재나 엔진 블럭이 빵꾸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엔진이 이렇게 블럭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했고요. 거기에는 또 엔진 블럭에 허약함도 있는데 부실함도 있는데 직분사 GDI를 엔진을 가면서 보통의 일본의 미쓰비시는 엔진 값을 올려야 되는 왜냐하면 GDI 직분사가 가게 되면 엔진이 열을 받기 때문에 엔진 값을 몇백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올리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미쓰비시는 GDI 엔진을 포기를 했고 도요타도 한참 동안 GDI를 적용을 안 했어요.
근데 현대는 GDI를 적용을 하면서 엔진 값을 올렸는지 차값을 내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는 계속 차값이 올랐으니까 GDI가 적용되고 엔진 마력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차값도 올려서 받고 올려서 판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차값은 올리고 뭐 다 하고 출력도 다 올렸는데 엔진에 대한 보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셀타2 엔진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리콜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반떼라든가 이런 차들에 대해서 리콜이 다 진행됐죠. 직분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출력 경쟁이라든가 우리도 직분사다. 평생 무상 보증이죠. 평생 무상 보증. 무한정 엔진을 갈아주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부족. GDI 엔진을 높은 마력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없음에도 부족하고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이런 걸 바로 뻥튀기라고 하는 거죠. 뻥튀기. 내구성도 받쳐줘야 되고 열효율도 나와야 되고 연비도 나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토탈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마력수를 뽑고 신기술인 GDI 기술을 우리도 적용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는 막 난리 났었죠. 뭐 손해배상도 해주고 각 차주들한테 얼마씩 물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무상보증 무상수리가 진행됐어요. 강제 리콜을 국토부에서 리콜 명령이 떨어진 건지 현대에서 자발적 리콜을 한 건지는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국토부에서 강제 리콜을 시켰어야 되고요. 이 강제 리콜을 통해서 배상 책임을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차의 차주분들한테도 손해배상을 원래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리콜과 무상수리의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평생 무상보증이라는 거에 진행이 된 거예요. 제조사는 문제된 부분을 처리만 해주면 되는 게 관련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국토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새 걸로 바꿔줘라라는 법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2020년에 K7하고 그랜저를 뭐 한 10만 대를 팔았다 쳐봐. 지금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얘네들을 새 엔진을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보통 제조사들이 차를 팔 때 엔진이 가장 비싸단 말이에요. 엔진을 막 찍어 놓고 주진 않아요. 따로 팔지도 않고. 그러면 엔진을 따로 찍어내서 새 엔진이 없단 말이에요, 제조사에는. 근데 지금 K7이랑 그랜저가 엔진에 문제가 많아.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왜냐면 지금 AS를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차 엔진을 갈아줬는데 엔진이 새 엔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리퍼인지 리빌트인지 기존의 엔진을 다시 고쳐서 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네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냐. 현재 2020년 1월부터 판매를 했던 뉴 그랜저나 K7 작년 말부터 팔았던 게 얘네들 자체 공장이나 회사 안에는 새 엔진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 끌기를 왜 하냐? 얘네들이 엔진을 리빌트를 하든 리퍼를 하든 리빌트와 리퍼는 달라요. 내가 옆에 가서 알려드릴 건데 엔진을 다시 리퍼에서 줄 엔진이 지금 회사에 없죠. 회수된 엔진을 다시 고쳐서 주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시간 끌기가 필요해요. 이 시간 끌기를 뭘로 하냐? 오일을 많이 넣어주고 오일 게이지를 긴 거를 넣으면 이 사람이 1만 킬로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만 킬로, 1만 5천 킬로 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죠?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1년 평균 주행거리가 15,000 정도 되니까 1만 킬로 이상을 타고 와라라고 하고 엔진 오일을 봉인을 시켜요. 그러면 이분은 봉인을 했고 결과를 봐야 되니까 차를 판매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엔진을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뜯지도 못해. 왜? 현대자동차에서 못 뜯게 봉인을 해놨잖아요.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끔 현대자동차에서 입막음을 한 거예요. 입에다 족쇄를 채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일을 콸콸콸 퍼붓지 않는 이상은 이 7리터가 다 닳아서 안 찍힐 때까지면 약 4리터 이상 5리터 가까이를 먹어도 15,000km를 타고 가면 요 어디에는 찍히겠죠. 2리터 이상은 남아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고객님
오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정상인데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 그러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고객님? 뻘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일 한 번 더 공짜로 갈아줄 테니까 주댕이 닥치시고 갈아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꺼지세요 라고 몸에 흑심을 품고 고객을 응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요거를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의선이 형님. 네? 새 엔진을 만들어서 새 엔진의 생산 공정, 새 엔진이 어디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차들에 다 들어갔는지를 증명을 해달라고요. 왜 내가 아는 오너분들이 엔진오일 교환을 받아갖고 왔는데 새 엔진이 안 들어갔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노사장, 무상수리 그렇게 새 엔진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새 엔진을 해줄 필요 없다며. 법에서는 제조사가 처리만 해주면 된다며. 네, 처리만 해주면 돼요. 문제는 없어요. 그때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리퍼라는 부분과 리빌트라는 부분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새 엔진,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인데, 리퍼의 개념은 뭐냐? 우리 리퍼폰 이런 거 있죠. 제품을 대기업에서 제조사에서 팔았어. 근데 제품에 어떤 사소한 하자가 생겨. 그거를 다시 새 상품처럼 리퍼하는 거. 그 영어로는 뭐라고 있는데, 그렇게 리퍼하는 거는 좀 가벼운 문제에 있을 때예요. 가벼운. 이런 게 리퍼. 근데 리빌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쳐서 판매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도 아주 핵심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이걸 정확히 설명하자라고 하면 제가 자료조사를 찾아놓은 거를 살짝 인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다시 조립해서 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장난, 여기는 진짜로 뭔가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리퍼는 판매된 새 상품이 단순 변심 또는 주요 부품이 아닌 부품에 대한 불량으로 인한 반품에 대해 해당 부분을 수정 수리 후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요 부품이 아닌 일반 부품에 대한 불량으로 인한 반품에 해당 수정 수리 제공인 거죠. 근데 만약 엔진이라는 부품은 반드시 리빌트가 아닌 리퍼 제품을 써야 할 것이다. 엔진은요, 리빌트를 통해서 고치면 안 돼요. 엔진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생명을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포르쉐에서 우리가 리빌트 엔진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엔진이 나의 과실로 엔진의 연소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서 스크래치가 나서 압축 압력이 떨어져. 그러면 엔진을 사야 돼. 근데 새 엔진이 막 6천만 원 막 이래요. 포르쉐 911이. 그러면 포르쉐 제조사 쪽에서 선택권을 줘요. 새 엔진이 7천만 원이다. 근데 우리가 폐체된 차량이나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차들,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기네가 차량을 고안해 주거나 인수 거부된 차량을 가져다가 리빌트를 한 엔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빌트. 근데 지금 현대의 이 세타2나 스마트 스트림 때문에, 스마트 스트림처럼 엔진 블럭에 문제가 있어서 일로 오일이 질질 새고 엔진 블럭 소재 자체가 지금 제작 결함이란 말이에요. 제작 결함. 엔진 블럭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고 엔진 블럭의 소재도 함량 미달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엔진 자체가 지금 제작 결함이라고요. 근데 이 엔진들이 제작 결함된 것들이 현대로 다시 회수가 됐어. 얘를 지금 리빌트를 했대. 뭐를 했어? 엔진 오일이 새는 거를 잡으려면 뭐 해야 돼? 보링하는 거. 여기를 깎고 여기다가 리데나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리고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을 바꿔서 보링을 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엔진 자체가 제작 결함이고 얘가 열을 못 견뎌서 변형에 의해서 오일이 누유가 돼서 문제된 엔진을 가져다가 이걸 다시 리빌트를 한다?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새 차가 나가서 3,000km 만에 오일이 안 찍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작 결함이에요. 생산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현대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현대 전체 생산량의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마크해주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돈 버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순이익이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도 리콜을 해주고 손해배상도 해주고 판매 중지도 때리면서 호나 EV도 막 그렇게 불나는데도 우리나라는 판매 중지 안 때리잖아요. 미국은 바로 판매 중지 때리잖아요. 지금 당장 차량 오너들한테 엔진을 바꿔줘라 또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토부가. 근데 안 움직이는 거죠. 국토부가 시간을 끌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소보원에 우리가 피해 보상에 관련돼서 따질 수 있는 기한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엔진을 봉인시켜 놨으니 차주는 동동동동 어떻게 아니 세상 어디에서 어떤 기업이 내가 산 물건을 내가 못 뜯어보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럼 니들이 이거 차값 안 받았어? 차값 다 받았잖아. 내 거잖아. 내가 돈 주고 샀잖아. 5천만 원 주고. 왜 내 물건을 내가 못 뜯어보게 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억지 부립니까?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주고 산 내 차의 엔진 오일을 내가 체크를 못해. 뜯으면 씨발 AS 안 해줄 거래.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그만두고 현대차로 간다?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으로 간다? 없애야 돼요. 국토부에서 KTX로 간다? 이거부터 없애야 돼. 이게 있으니까 씨발 이게 되겠냐고 이게. 자기 선배가 저기 가갖고 임원으로 있는데 자기도 여기 그만두면 가야 되는데 이게 시정명령이 가겠냐고. 나라에서 이거 몰라? 우리나라 정권에서 이거 몰라요? 프로세스가 딱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과정이 짬짬이로 가는 과정으로 돼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깡패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프로세서 자체가 짬짬이를 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토부 장관님은 갈 거 아니잖아요. 현대에 들어가시질 않을 거잖아요. 우리 현미 누나. 그러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법안 발의를 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내가 이 오너분들하고 그랜저랑 K7의 오일 감소 오너들이 150분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요번 주 토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단계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10명 이상은 못 모이죠. 그러면 7, 8명 정도만 내가 우리 여기 휴게실이 넓으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나 금요일 날 박 명장님하고 방송한 것처럼 방역체계 갖추고 하면 돼. 근데 이 오너분들이 뭐 멀어서 못 오고 뭐는 못 오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단톡방에 모여서 뭘 했으면 적극적으로 뭘 해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오너고 자기 차가 문제가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에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나는 씨발 바쁘고 나는 씨발 멀고 나는 주말에 쉬어야겠고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지금 일본 새끼들이 쳐들어서 나를 다 뺏어가고 있는데 남이 독립운동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움직여야죠. 아니 차도 없는 노사장이 앞에 나서서 일선에서 싸워준다잖아요. K자동차 동호회를 만들었고 내가 선봉에 서서 싸워주고 변리사 변호사 구해서 같이 해서 싸워준다잖아요. 말만 많고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이 그따구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기관만 욕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K자동차 동호회를 만들어서 싸워준다고 하는데도 단합이 잘 안 되면 힘 빠져서 싸우겠습니까? 내가 돈 달라 그랬어요?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 그랬냐고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자동차가 세타토 엔진과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엔진을 엉터리로 만든 것도 문제고요. 여기에 대한 서비스 방안이나 지금 이 리빌트가 된 엔진을 가지고 고쳐주고 하는 것도 이게 아니라면 현대는 이걸 증명하면 돼요. 노은규가 노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당신네들이 제공을 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증명하세요. 새 엔진 만들어서 새 엔진 주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세요. 모든 차들 다. 지금 뭐 당장 3개, 4개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수리해서 나간 차들 엔진이 새 거로 만들어져서 적용된 건지 증명해 주세요. 엔진 블럭이 열을 못 견디고 변형 있는 거 뭘로 수리를 해요, 이 양반아. 이 양반들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회사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오늘 칠판은 여기까지.